자, 뉴키즈 온 더 블럭의 투어, 매직 서머 투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 당시 월드 투어 순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규모의 투어였거든요. 여러 의미로 돈의 힘을 보여주면서 화려한 공연을 보여주고 그만큼 많은 돈을 벌고 전형적인 월드스타의 투어였습니다. 뉴키즈는 이 투어를 돌면서 그 시기 최고 몸값 가수가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 투어라는 게 팬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가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신을 쥐어짜내야만 하니까. 그래서 투어 때 싸워서 해체하는 밴드도 있고 투어 끝나자마자 5년을 쉬어버리는 밴드도 있고 뭐 그렇죠. 천하의 마이클 잭슨도 자기는 투어가 너무 싫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으니 뭐 말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지친 멤버들의 멘탈을 갈아버리는 사건이 이때쯤에 하나 또 터집니다. 이 시기가 딱 밀리 바닐리가 희대의 바지 가수 스캔들을 일으킬 때잖아요. 그러니까 립싱크에 한참 예민하던 시기거든요. 이때 뉴키즈랑 같이 작업했던 그레고리 맥커슨이란 사람이 얘네 립싱크라고 폭로를 하면서 뉴키즈가 그때 아주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I'd say, you know, less than 40%. You know, maybe 20% in some instances, maybe a little more in other instances, and maybe a little less. I heard one of the guys say I sang the wrong part in a harmony situation the first time they were here. That's live, real music, you know? That's the way it is. It ain't perfect. 그레고리는 이 말 이외에도 너네 뉴키즈가 공연에서 노래 직접 다 한 줄 알지? 응 아니야 얘네 AR 깔아놓고 백보컬도 깔았어 이런 말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갑자기 뉴키즈에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뉴키즈 대신 모리스가 노래 부르는 걸 봤다. 노래가 너무 별로라면서 자기가 직접 해야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 뭐 이런 증언들. 모리스와 뉴키즈는 그 의혹을 즉시 부정하지만 언제나 논란은 크고 해명은 작은 법 아닙니까? 이때 이 사실을 모르고 CD를 산 우리한테 보상하라면서 7,500만 달러짜리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때 뉴키즈가 직접 TV쇼에 나와서 라이브를 하기도 하죠. 이때 뉴키즈가 얼마나 급박했느냐 하면은 2월 4일과 6일에 호주 공연이 있었는데 5일에 미국에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 타고 딱 발만 찍은 다음에 라이브만 하고 다시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후 보름도 안 돼서 역사적인 내한 공연을 한 거고요. 사실 뉴키즈가 그 당시 했던 거는 많은 다른 가수들도 하는 거거든요. 백보컬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가수들도 공연할 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많이들 립싱크 하기도 하고요. 단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뉴키즈한테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스캔들이었다. 이후 혐의를 제기한 그레고리는 뉴키즈 앨범의 목소리는 멤버들의 것이 맞다면서 정정문을 발표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멤버들 멘탈은 이미 많이 터져 있던 상태였어요. 인기는 산불처럼 번졌지만 그 뻑뻑함의 여유도 사라져서 멤버들 사이에 갈등도 점점 생기고 그러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스캔들과 스트레스 그리고 모리스와의 이별은 뉴키즈를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3집을 끝으로 뉴키즈는 녹초가 돼서 다른 가수들처럼 휴식기를 갖게 되고 이때 자신들의 은인인 모리스와도 작별하면서 완전한 새 출발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 이유를 좀 알아봤는데 이때 뉴키즈 멤버들과 모리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뉴키즈가 주목받자 프로듀서인 모리스도 덩달아 주목을 받게 되고 이때 모리스가 내 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재능이 없어도 된다 하고 얘기를 해서 멤버들이 좀 화가 났답니다. 근데 모리스가 훗날 해명하기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멤버들의 재능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기사가 이상하게 나갔다고. 진실은 저 너머에 있죠. 역사는 본래 조그만 오해 때문에 송두리째 뒤바뀌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뉴키즈는 자신들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모리스와 결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집이 나온 1990년과 4집이 나온 1994년 사이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무엇보다 트렌드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뉴키즈 온 더 블럭도 이때 공식 팀명을 NKOTB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보이밴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는 키드가 아닌 어른이 돼서 조금 더 어른다운 음악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과도 같았어요. 세계를 휩쓸던 뉴키즈 광풍은 4년 새 완전히 식어버렸고 책갈피로 그리고 티셔츠로 보이던 뉴키즈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 거죠. 공백기도 공백기지만 분명히 팬들이 늙어간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너를 좋아하는 나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직장인이 되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덕질을 할 수가 없죠. 항상 보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안 보이면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걸 굉장히 빨리 잊곤 합니다. 요즘에도 신인 아이돌들 나오면은 공백기 거의 없이 디지털 싱글 내면서 물량 공세를 펼치잖아요. 그리고 V앱으로 라이브 방송하면서 팬들과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때 뉴키즈의 인기가 순식간에 식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떡밥이 없었다. 그리고 팬들 또한 키드가 아닌 어른이 돼서 현생으로 치이는 삶을 살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옛날 같은 음악을 그대로 고수할 수도 없는 상황
상황이죠. 변화하고자 하는 멤버들의 열망도 워낙 컸고 그래서 4집은 이전의 뉴키즈와는 완벽하게 다른 음반이 됩니다. 아니 전 솔직히 말해서 이 앨범 들을 때 별 기대를 안 했었어요. 뉴키즈 음악은 팀판만 들어왔었고 상업적으로도 거의 뭐 팔리지 않은 앨범이기도 해서 뭐 얼마나 좋겠어 하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뉴키즈 멤버들 특히 도니 월버그의 숨겨진 능력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앨범이라고 봐요. 노래들을 들으면 놀라울 만큼 R&B고 그리고 뉴잭 스윙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성인풍의 노래로 탈바꿈을 한 거죠. 저는 그 와중에 또 조단 나이트 목소리에 놀라기도 했고 분명히 같은 목소리인데 왜 팀팝에서는 10대 같은 느낌이 나고 여기서는 성숙한 어른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게 참 신기했어요. 마냥 망할 앨범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전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세일즈를 기록하면서 뉴키즈는 자신들의 떨어진 인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때 돌았던 투어는 스타디움에서 클럽 공연으로 그 규모가 확 줄어버렸죠. 뉴키즈가 3집 활동을 끝내고도 휴식 없이 활동했다면은 그 인기가 지속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랬다면 멤버 중 한 명은 분명히 정신 이상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키즈와 팬들의 이야기는 한순간에 불꽃으로 남겨두는 게 제일 아름다웠던 거고요. Face the Music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앨범입니다. 우리는 서로 불꽃 같은 청춘을 함께했다. 이제는 서로 현생을 찾자는 뉴키즈의 그런 전원과도 같은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앨범 커버에서 보이는 멤버들의 얼굴을 비교해보면은 그 세월의 흐름이 확 느껴지죠. 특히 조이가 그런데 어린이에서 어른이 된 조이의 모습을 보면서 감성 터지면 눈물도 나고 그런 팬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두의 우상이었던 학생은 그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체를 선언해요. 쭉 현타를 겪은 조나단이 먼저 탈퇴 선언을 하고 다른 멤버들도 잠시간 4인조 활동을 하다가 곧 해체하는 거죠. 딱 좋은 타이밍에 아름답게 이별했어요. 이후로는 각자가 다른 삶을 택하며 14년간 홀로서기를 하는데 그 중에 도니와 조나단 같은 경우는 아예 노래와 멀어진 삶을 살았고 도니는 배우, 조나단은 아예 부동산 개발업을 했거든요. 마치 잭스키스의 고지영 씨처럼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삶을 산 거죠. 멤버들 모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그룹 활동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늘었답니다. 서로 연락을 안 하는 멤버들도 있었다는데 그런 멤버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결심한 게 바로 2008년 단란한 가정을 꾸리던 도니가 이혼에 직면한 때였어요. 이혼에 직면하고 도니가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 도니는 오랜 시간 잊었던 음악을 다시 떠올렸다고 하죠. 이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음악이라고 느꼈고 마침 뉴키즈한테 딱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20년 전처럼 결국 도니가 멤버들을 다시 한번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서로가 겁나게 어색했지만 결국 금방 옛날의 모습이 되고 기왕 하는 거 앨범도 내고 제대로 하자. 결국 다섯은 다시 뉴키즈 온 더 블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비하면 조용하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활동하는 장수 그룹이 되었고요. 요즘의 뉴키즈는 스스로 보이그룹의 역사가 됐죠. 뉴 에디션과 함께 노래를 녹음하기도 하고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함께 NKOTBSB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조직하기도 하고 이때 NKOTBSB가 내한 공연 직전까지 갔는데 그게 결국에 무산돼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올해에는 또 행인 터프의 30주년을 기념해서 신곡 3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곡의 피처링지는 솔트앤페퍼, 모티바이 네이처, 티파니와 데비 깁슨 등 완전한 옛날 가수로 포진이 되어 있고 또한 뉴키즈 온 더 블록
언더블록 자신들도 보이밴드의 역사를 되짚는 곡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마치 복고맨처럼 팬들의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소화하는 중이에요. 모두의 오빠였던 그리고 모두의 우상이었던 첫 번째 아이돌 뉴키즈 온 더 블록을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